저는 정문기라고 하고 소리를 매체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떤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조합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구성해보는 그런 작업은 좀 실패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실패를 좀 지속되는 연습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본 어떤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 쓰기와 연관 지어서 그 실패라는 것을 어떤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선언하는 그런 인용문들을 한글 쓰기 교본 형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 교본을 따라 쓰는 필기구의 소리를 채집해서 전시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재가공하는 그런 장치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박유선이고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연구자이자 교육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작업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자를 생성하는 방식인데 이 방식이 기존 연구에 따르면 구조적 폰트를 만드는 작업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이 작업은 관객의 손글씨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한글을 볼 수 있는 인터랙티브 작업입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분들은 아이패드 하단 영역의 손글씨로 글씨를 작성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형 매개 변수를 이용해 상단 영역에 새로운 형태의 벡터 글자가 출력이 됩니다. 관객은 손글씨를 통해 쓰기의 정의와 과정, 실체를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간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는 임태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만든 가구이자 공간은 의자를 둘 수 있는 높이에서도 조립이 가능하고 또 좌식 문화인 한국의 문화를 고려해서 앉은뱅이 높이에서도 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에 힌트가 된 것도 사실은 한글의 모음과 자음이 결합을 해서 다양한 단어를 만들어내는 것들에서 힌트를 얻어서 최소한의 도구가 결합을 하고 이것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모습을 공간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에서 한글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나무를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 방석호라고 합니다. 저는 서예를 해왔는데 그 경험을 통해 세종대왕이 처음 창제했을 당시 한글의 그 원초적인 조형성과 살아있는 듯한 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글이 가진 본래의 힘과 쓰는 행위를 돋보이게 하는 기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서탁이 글을 쓰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한글이 가진 본래의 주역미를 생각하게 하는 매개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로잉으로 풀고 있는 작가 성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펜이나 연필로 작업을 하지만 이번 작업에서는 타블렛 같은 전자기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도구로 한글을 쓰고 그 한글이 의미하는 바를 사람의 행동, 동작 같은 걸로 묘사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의 조형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도 좀 아름답게 표현해 보려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원예술 작가 박윤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작품은 데이터의 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선보이게 되는 작품입니다. 작가 이상의 시 중 하나를 골라서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다시 또 오브제를 변환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되어서 이미지, 실크 스크린으로 만든 판화 작업의 이미지들을 보여드리고 그것들이 3D화가 되어서 오브제로 바뀌어 있는 조각물 그리고 이 전체의 과정을 데이터로서 디지털 작업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크린에 띄워져 있는 디지털 작업물 세 가지를 보여드리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실물로 옮기고 다른 차원의 변환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작업을 진행해왔던 것들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실제로 유물처럼 만들어서 이것들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어떤 물성이 있는 무언가로 변환하는 것들을 주로 작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미디어 아티스트 조영각입니다.
저는 주로 동시대 매체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제가 하는 작업들은 그 시스템의 균열을 어떤 식으로 보여줄까인데, 한글 같은 경우도 한글의 의미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람이 통용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점들, 혹은 기계가 그것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의 시점들, 그래서 그걸 로봇이 어떤 식으로 표현해 줄까, 재현해 줄까, 이런 것들이 제가 준비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업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파편화된 이미지들과 한글의 텍스트, 그 다음에 로봇의 제스처와 사운드, 이런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그 감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한 번에 뭉쳐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포인트가 어떻게 연결되고 또 그것이 한글이 빌드업되는 형태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비포머티브의 김예진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비포머티브의 이기용 디자이너입니다. 한글을 이용해가지고 주로 연필이나 글을 쓰는 도구를 담을 수 있는 오브제를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혹은 놀이로서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형이라든지 한국의 문화를 이런 식으로 좀 담을 수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 혹은 기념품들, 도구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더 한국에 대한 미감이라든지 좀 문화를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전병근입니다. 저는 지식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작가이기도 하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요즘은 책 읽기 모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외부화가 돼서 하나의 강력한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이른바 지식 자체도 누적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저는 돌봄의 읽기나 쓰기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자를 통해서 자신을 좀 더 나은 형태로 존재로 만들어 온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자의 힘을 빌어서 우리는 인간을 형성하는데, 오늘날 읽기 쓰기라는 것을 어떤 기계에 의지한다든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또 적극적으로 놓지 않아야 되는가 라는 의미를 결론에 담았습니다. 저는 그래픽, 공간, 상품 모든 영역에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마음 스튜디오 디자이너 이달우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연필을 만들었는데요. 함께 쓰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있고 아빠 밑에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고양이의 동물이 있는데요. 큰 엄마 고양이가 있고 그 밑에 아기 고양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쓰기라는 것은 내 생각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구상에서 다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연결돼야지만 쓰기라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연결돼 있고 우리는 서로 다 연대해야 되며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를 이 전시를 통해서 저는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독립영화 감독이자 그 미디어 아티스트인 한동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로 준비를 하고 있고, 쓰는 행위라든지 이 도구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좀 최대한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모아보는 그런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 고전 영화를 위주로 인물들이 뭔가를 쓰고 있는 장면들, 아니 혹은 뭔가를 쓴 거를 읽고 있는 장면들을 고르고 있어요. 요즘은 거의 다 핸드폰으로 소통을 하거나 전화도 많이 하고, 그러고 문자도 치고, 뭔가를 직접 쓰는 거가 조금 특수한 장면, 어떠한 행위가 되는데, 지금 리서치하고 있는 고전 영화들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쓰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글을 쓴다라는 행위가 얼마나 우리 삶에 녹아 있었는가, 또 특히 요 디지털 매체들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거를 좀 스스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메이저 마이너리티라고 하고요. 저는 윤현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은지입니다. 네, 저희가 선보일 작업은 쓰기의 기술, 속기에 대한 이미적 연대기라는 제목의 작업으로 속기에 대한 언어적, 그리고 역사적, 그리고 직업적인 측면들을 이 속기에 대한 어떤 미시적인 어떤 역사에 대해서 짧게 탐구를 해보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주제를 하나로 묶은 책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거기에는 각각 모든 걸 이렇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좀 흥미롭게 다양한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표현할 예정입니다. 관객분들은 이 내용 안에서 이 쓰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어떤 행위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쓰기의 어떤 보편적인 행위들보다도 독특하고 배척적인 어떤 영역으로서의 어떤 속기라는 이 행위가 시대상을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고 그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독특한 방식으로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를 저희와 함께 엿보실 수 있다면 되게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이포그래피 연구자이고 글문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이고 또 작가인 유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글씨는 사람이 쓰는 것이지만 사람만이 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종이와 먹물이 붓의 힘을 빌어가지고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작품에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는 인간만이 글씨를 쓰는 게 아니고 물질의 차원에서 종이도 글씨를 쓰는데 관여를 하고 먹도 글씨를 쓰는데 관여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종이의 결이 먹물의 입장에서 물길이 되고 너무 번지면 안 되니까 이 섬유들이 먹물을 막으면서 댐의 역할을 해요. 먹물이라는 물길의 입장에서는 물길이 흐르다가 막히고 그런 작용을 통해서 점 하나를 찍어도 종이 섬유 구조에 맞게 먹물이 흘러가다 막히면서 그 점의 모양이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만이 글씨를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종이와 먹물이 인간과 글씨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리프트오프 운영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이진우라고 합니다. 같이 운영하고 있는 최세진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그 세종대왕이 인위적으로 창제한 문자고 처음 만들었을 때 원형이 굉장히 분명하고 시간도 짧고 그리고 뭐 이런 역사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크게 변화는 안 했더라고요. 만약에 한글이 훨씬 더 이전에 생겼다거나 훨씬 더 체계적으로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변화됐으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과 형태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이제 순수한 호기심이 좀 생겼고요. 이번은 한글 실험이잖아요. 그런 지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해도 바뀔 수 있겠다. 그 글자를 보면서 손으로 한번 따라 그려본다던가 그런 열린 마음으로 다양하게 이렇게 팔의 움직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픽 디자이너 석재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서 보여드린 한글 그로테스크한 작업은 훈민정음에서 드러나는 한글의 특징, 수직 수평, 그리고 아레아라고 불리는 정원을 이용한 구조가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그 도구의 특성이 드러나는 한글의 조형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한글은 다른 글자와 달리 애초에 그 명확한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된 글자입니다. 도구의 형태가 없이 완벽하게 정제된 상태의 개념적인 매뉴얼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것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붓이라던가 하는 도구의 형태가 글자의 형태에 개입을 하여 지금의 형태가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한글 훈민정음은 어떻게 사용해라 라는 명확한 규정이 지어진 채로 태어난 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글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글자라는 것을 이 전시를 통해 관람자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트앤테크놀로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아티스트이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그 협업 주체 또한 언어적인 부분에 굉장히 큰 기반을 두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인공지능과의 협업
매개가 되는 어떤 언어적인 부분들, 제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이번 작업에서는 특히나 이제 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문자와 언어의 역할과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속공예로 활동 중인 이준희라고 합니다. 이번 한글 실험을 통해서 저는 글자를 단순히 읽는 도구로만 보지 않고 형태와 구조를 탐구할 수 있는 재료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글자의 획과 비례, 배열을 다루면서 시각적인 균형과 리듬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고 한글이 가진 조형적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번 작업을 통해 한글은 단순한 문자로 머무르지 않고 구조적 아름다움과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각적인 시각적에서 제 작업을 좀 바라봤으면 하는 게 저의 이번 전시의 의도입니다. 저는 BKID라는 사업 디자인 스튜디오의 디자이너 송봉규입니다. 이번에 총 2가지의 그 작업을 출품했는데요. 하나는 그 쓰는 도구에 대한 17가지 어떤 리서치, 그리고 하나는 그 한글의 형태를 모티브로 딴 크레파스, 이 2가지를 저희가 제출했는데 연필을 사용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습관, 어떤 뭐 행동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그 연필의 형태들을 조금 더 이제 변형을 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쪽은 붓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까끌까끌한 면을 가진다거나, 한쪽은 뾰족한 면을 가진다거나, 한쪽은 둥근 면을 가진다거나 하는 식으로 크레파스로 디자인한 작품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크레파스가 종이에 닿는 면에 따라서 이제 사용자가 어떤 질감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디자인에 좀 반영했습니다. 저는 쓰는 일을 기반으로 여러 매체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글입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한 그 글에서 저는 문자를 흔적의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했는데요. 손으로 문자를 다루던 지금처럼 이런 시대가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가정하에 그 시점이 뭔가 아주 먼 미래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독자들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 도구들의 기록을 봤을 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썼고요. 저는 이 글을 다이어리나 뭐 노트에 이렇게 메모를 하다가 어쨌든 파일의 형태로 컴퓨터에서 썼지만 전시장이라는 공간에서 물리적으로 이 글을 읽으실 거잖아요. 어떤 자취도 남기고 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개인화된 어떤 흔적을 남기는 한글이라고 하는 그 글자의 어떤 특수성도 이 생김새에서 있는 것인데 뭔가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그 전시장에서 정말 좀 육체적인 감각으로 느끼면서 정말 그 내용이나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나무 작업하고 있는 임정주 작가라고 합니다. 글자를 쓰는 행위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도구가 발전하면서 변화했는데 그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이 갖는 행동에 대한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찾아봤어요. 현대적으로 좀 더 오면 올수록 행위에 따라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변할까라고 생각했었을 때 무기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와 적합한 형태, 그 행동을 도와줄 수 있는 의자를 만드는 게 이번 작품의 의도였고요. 작품이 전시장 안에서 하나의 그냥 일상적인 도구, 어떤 일상적인 물건으로서 인지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 여기 의자에 앉아서 그냥 편히 쉬거나 핸드폰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 문자를 쓰는 행위를 한다면 사실 더더욱 좋겠지만 결국 그 의자에 앉아서 느끼는 그 감정만 있다면은 제 작업으로서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저는 김대연이고요. 글자를 쓰고 디자인도 한 작업자입니다. 이번에 한글박물관 전시 주제가 도구와 관련된 주제가 잡혀 있어서 한글을 써왔던 도구들이 그만큼 깊이감이 있고 그만큼 매력이 있는 서양과는 완전히 다른 좋은 도구다라는 걸 꼭 좀 소개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글자만 보여준다기보다는 다 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개의 획이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그냥 이 획 표현에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장 획으로 쓸 수 있는 글자를 뽑아서 이 글이라는 글자로 표현을 했고, 그게 글자가 가진 운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글자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빠르게 흘려 써 있든 조금 이상한 조형으로 그려져 있든 되게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운동을 하면서 그려보게끔 그것들을 조금 유도하면서 작업을 한 것도 있어요.